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침공한 겁니까? 침공한 건 아닙니까? 영공 침공이죠. 침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적기라고 원래 북한이 좀 일부 신문들에서는 뭐 2000년대다 뭐 1990년대 저런 것들을 했다 그러는데 북한이 그 저 무인기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그 왜 고사포나 고사기관총 비행기를 뚫고는 표적기로 많이 만들어서 벌써 70년대부터 사용해 왔어요. 네. 그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무인기 뒤에다가 한 10m 뒤에다가 풍선 같은 거를 달고 나가고 빨간 풍선 같은 걸 그걸로 고사기관총이나 고사포를 쏴서 그걸 맞추는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런 비행기는 북한에 수십 대가 아니고 네. 수백 대, 수천 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만든 거는 그때 만들었던 거는 북한이 만든 엔진이라 한 1000m, 2000m 상공으로 가면 소리가 났어요. 네. 하는 소리가 났는데 네. 그래서 북한이 아마 그걸 못 만드니까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에서 나오는 게 일제 엔진, 네. 중국제 부품, 그러니까 소리 없이 왔는데 조용히 와서 찍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RC라고 왜 동호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무선 조정을 해서 예. 비행기 날리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일부 추정들이 나왔었는데 그 색깔만 보면 그게 북한 무기구나, 북한 비행기구나 하는 거는 비전문가, 전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 비행기 같은데 무기에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딱 봤을 때도 아 저건 북한 거다. 왜냐하면 북한 열병식 때 끌고 나간 색깔하고 똑같아요. 아, 그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 파란 사진만 봐도 그냥, 그러니까 색깔만 봐도 이게 북한 겁니다. 딱 압니까? 예, 저렇게 저런 색깔을 칠하거든요. 저게 지금 무인 공격. 우리도 저런 색깔 저기가 없나요? 아, 저게 무인 진짜 많네요. 예, 저 색깔하고 지금 떨어진 색깔하고 똑같습니까? 색깔 형태가 같습니다. 저거는 좀 저 사람들이 미국이 무인 공격기를 번을 따가지고 저기다 이제 고폭탄을 달아가지고 날아오는 건데 저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만한 크기가 날아오면 서울에 저만한 미사일이, 저건 미사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네. 그러면 전쟁이죠. 서울에다 대고 저거를 갖다 쏴대면 그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가지고 들어왔다 이제 뚫고 놓은 그 이제 비행기, 정말 저는 항상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운이 있다. 이번에 왜 운이 있습니까? 저걸 보면서 또 운이 있습니까? 파주에 떨어진 것도 그렇고 백령도에 떨어진 것도 그렇고 자체의 무슨 결함이 있어서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게 만약 백령도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냥 다시 돌아갔으면. 다시 돌아갔으면 우리가 저런 것들을 운용하는지 자체를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근데 북한은 저런 거를 왜 이번에 경악을 했는가 하면 네. 방공망이 뚫려서라기보다도 북한이 어떻게 저런 비행기를 서울 상공에 보낼 무모한 생각을 했을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양에 상공에 김정일 사무실 주변에 우리 무인기가 갔다가 저렇게 앵앵거리면서 우리는 소리도 안 나겠지만 만약 발견이 돼서 아니면 고장에 의해서 떨어졌다면 북한 그 길로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 그 길로 전쟁 일으켰습니까? 그 길로 이건 우리 최고 지도자를 노린 그 어떤 행위였다고 생각을. 지금 북한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노린 행위 아닙니까, 저거? 저게 바로 폭탄이었다면. 아까 오늘 일부 신문에서 그걸 떴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죠? 우리의 정보를 다 저쪽에 줘버리는 거니까. 만약 그게 폭탄이었으면 딱 타점장에서 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GPS를 달아서 그 GPS 구하는 건 크게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성해가지고 얼마 그리고 저거보다가 조금 더 큰 넓이로 해서 크기로 해서 만들어도 우리가 캐치를 잘 못해. 왜냐하면 북한이 만드는 저런 무인기들이 대체적으로 표적기들 쓰는 걸 보면 방수포라고 해서 왜 비 안 새게 하는 두꺼운 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천으로 만든 무인 표적기들이 많아요. 네. 천으로 만들면 우리 레이더에 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것도 탄소 계열의
썼거든요. 이번에 떨어진 것도. 네. 그러니까 레이더가 봐도 그냥 새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그냥 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철새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겠지. 바로 북한이 노리는 허점이 바로 저런 데다가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큰 비행기가 들어와도 천으로 만든 거나 탄소 섬유 계열로 만들면 우리 레이더가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아까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막 화가 울컥 나는데. 그렇죠. 저거는 북한은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평양상공에 우리의 무인기를 저렇게 해서 떨어져서 잡혔다면 네. 북한은 즉시 우리를 침공했을 것이다. 즉시 우리에 대한 포사격을 포사하고. 방사포 사격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거죠. 근데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지금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네. 그럼. 박영권님 잠깐만 네네. 기다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공에 대한 침공이다. 침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무모성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무모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연평도, 천안함 다 김정은이가 올라와서 한 우리 정주균에 대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영공까지 저렇게 짓밟고 있어요. 저는 김정은이 그 무모함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사실은 저런 마음 먹는 게 나쁜 거지. 내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까요? 198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핀란드에서 뜬 세스나 비행기라고 경비행기가 모스크바 붉은 광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공화국의 중심부라고 하는 레닌 광장에 세스나 비행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소련이 그 2대 초대 강국이 무시무시한 방공망을 뚫고 핀란드에서 뜬 세스나 비행기가 아무 저지를 받지 않고 와서 내렸어요. 무인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유인기죠. 사람이 타고 내려와서 사람이 잡혔는데 네. 러시아가 발칵 뒤집힌 거죠. 도대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민용기가 어떻게 이 산호만 크레물리 광장에 와 내릴 수 있느냐. 네. 한 가지 또 실례를 들면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탈쿠바민이 탄 비행기가 하는 비행기가 들어가서 아바나 해변에 있는 광장에 자기 형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형을 비행기로 태우고 다시 플로리다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에 갔다가 다시 온 그렇죠. 거예요? 탈북자가 예를 들면 네. 탈북자가 비행기를 여기 와서 하나 사서 네, 북한 가서. 평양에서 사람을 하나 태우고 다시 오는 거예요. 와. 사람이 우리 지금 국방부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저도 국방부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사람들 생각이 그럴 거 아닙니까? 평화 시기에 어떻게 북한이 청와대 꼭대기에다가 우리 영공을 침해하면서 저런 비행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하늘이 도와서 저 비행기가 전자 회로기판이 어떤 특정 국가를 내가 지칭하기 싫지만 회로기판이 잘못됐든가 뭐가 잘못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거는 북한제다. 저는 색깔 받고 색깔만 봐도 북한제다. 저건 색깔 보고 북한제다. 네. 그리고 내용 볼 것도 없고 내용 딱 보면 저 색깔만 봐도 그냥 우리 북한제다. 동호인들이 네. 저런 색깔을 좋아 안 하거든요. 빨갛고 노랗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 비행기를 똑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하지 하늘 색깔하고 구름 색깔을 칠한 저런 비행기는 보면 전 북한 비행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 주인이 있다면 네. 접니다라고 지금 손 들었죠. 그렇죠. 지금 저는 왜냐면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렇게 카메라 설치해서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저게 얼마짜린데요, 그죠?